자, 6절에서는 이제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SQL 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 SQL 문을 여러분이 학습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SQL 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책 내용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SQL 문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자, 일단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users 테이블에 이제 하나의 행을 저장하는, 하나의 행을 삽입하는 이제 인서트 문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요 SQL 디벨로퍼를 열어놨고, 이제 여러분이 자, 테이블, 자, 이 테이블에 users라고 하는 바로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컬럼의 이름이 지금 5개가 있다. 그래서 user ID, user name, user password, user age, user email. 그래서 이제 이 컬럼에 이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sert into 어디에 삽입하겠다,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users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이름. 이 테이블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제 갈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갈로에는 내가 어떤 컬럼에 값을 넣겠다. 그래서 이제 컬럼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나열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요 순서대로 여러분 이렇게 갈로 사이에 이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유저 패스워드, 유저 에이지, 유저 이메일. 근데 이제 여기는 다 대문자인데 요건 다 또 소문자죠. 상관없어요. 이 컬럼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갈로 사이에 이제 컬럼의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요거는 값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은 이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로 열고, 이 winter라고 하는 이 값을 users 컬럼에 저장하겠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열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선택하지 말고, 바로 옆에 데이터, 이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테이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보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바로 이 컬럼의 값으로 내가 윈터를 넣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의 값으로 한겨울을 넣겠다.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의 값으로 자, 이 값을 넣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지의 값으로 25를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의 컬럼의 값을 이제 이거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서트 문을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문을 실행할 때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한다고 그랬죠. 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SQL 문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여기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자, 그대로 한번 인서트 한번 우리가 문을 작성을 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자, insert into. 자, 소문자로 작성을 했어요.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이 온다 그랬어요.
users. 자, 그 다음에 갈로가 오고, 그래서 이 갈로 안에는 컬럼의 이름, user ID, user name, user password, user age, user email. 자, 요 뒤에 values 이렇게 막바로 작성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밑에다가 values 이렇게 해주고 또 갈로를 넣었어요. 자, 뒤에 세미콜론 넣어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SQL 문에서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하나로 감쌉니다. 우리 자바에서는 큰 따옴표로 감쌌죠, 그죠? 그래서 이 SQL 문에서는 큰 따옴표를 붙이면 오히려 그게 에러예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이제 감싸준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의 문자열은 윈터야 이런 뜻이고요. 콤마. 자, 유저네임은 한겨울.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자, 이렇게. 자, age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메일은 문자열로 winter my company. 아까 우리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에 열을 보시면 지금 이제 5개의 컬럼이 있는데 이 user age 부분을 보니까 데이터 타입이 넘버로 돼 있죠, 그죠? 나머지는 다 바차 2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넘버로 돼 있죠. 이 오라클에서는 바차 2는 여러분의 문자 열 타입이에요. 그리고 넘버는 말 그대로 숫자 타입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 유저 에이지는 숫자로 주고 나머지는 다 작은 따옴표로 감싼 이제 문자 열을 값으로 이제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선택을 하고 자, 지금 실행 버튼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SQL 문이 바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SQL 문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클라이언트고 뭐 자바로 만든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SQL을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어서 네트워크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보내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한행이 삽입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를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보내준 거예요. 클라이언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SQL 문을 이제 서버로 보내어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응답으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 users라고 하는 데를 다시 가서 자, 테이블로 여러분 다시 가서 여러분 데이터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리프레시라고 하는 이 버튼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럼 이와 같이 여러분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데이터가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이 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설트문을 실행을 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다. 저기와 같이 들어간 걸 확인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는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줘야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DB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커밋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에만 여러분이 저장이 되어 있지 실제 물리적인 파일에 저장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걸 닫아버리면 이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버, 즉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세션이 끊어지기 때문에, 즉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메모리상의 데이터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서버 메모리상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하고 작업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아직 서버 메모리상에 있는 놈들은 이제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무작정 닫아버리면 그 서버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커밋이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좀 저장을 해다오. 영구적이라는 거는 이제 서버의 파일 시스템에 이제 저장을 해다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끊기더라도 이제 데이터는 서버에 영원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밋을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 커밋 완료라고 뜨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커밋이라고 하는 이거를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요 위에 메뉴를 보세요. 여기 커밋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그죠? 요거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복사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자, 폴이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여기는 김담풍. 그 다음 여기는 폴. 이거는 27살. 자,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내가 실행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다시 이거 누르면 되겠죠. 또 하나 행위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이제 데이터 부분을 리프레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서버 메모리 상에 작업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걸 닫아보세요. 닫으면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변경사항 커밋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마지막 거를 클릭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 이거라도 묻죠. 이거라도 묻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커밋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취소 눌러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으로 종료될 때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작업 관리자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클릭을 하고 얘가 이거죠.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막바로 작업 끝내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묶고 그냥 닫혀버리잖아. 그지? 그럼 이래 되면 우리가 저장했던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커밋을 하지 않고 그냥 인설트만 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SQL 디벨로퍼를 열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SQL 디벨로퍼를 실행을 하고, 자, 요 연결을 확장해서 users라는 테이블로 가서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아까 커밋하지 않은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insert 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이제 업데이트 문, 수정이죠. 그 다음에 delete 문, 삭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커밋을 하셔야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 비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저장한 거, 수정한 거, 삭제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커밋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인설트 문을 실행을 해서 우리가 하나 저장하고 나서 이제 커밋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거를 실행시켜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자바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요 SQL 문에서 요 인설터 문에서 데이터 부분이 바로 요 부분 맞죠?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물음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개 변수화된 인설트 문, 매개 변수화된 SQL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음표가 이제 매개 변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이제 요 인설트 문을 자, 여러분이 자바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사용했습니까? 스트링 필더 사용했죠, 그죠? 꼭 이거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사용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append 해서 지금 이제 이 문자열, 즉 요거에 대한 이제 문자열 넣어주고 또 append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넣어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insert into의 끝부분에 여러분이 빈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만약 이 빈 공간이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갈로 다음에 막바로 밸류스가 붙어버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려 쓰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자열을 여러분이 append 할 때는 이 갈로와 밸류는 이제 한 칸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뒤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append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toString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전체 문자열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를 여러분이 얻었다. 자, 요 밑에는 요거 안 쓰고 뭡니까? 그냥 여러분이 문자열 더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로 된 이제 매개 변수화된 우리 인설토문을 이제 생성을 했다. SQ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 거죠. 이 SQL 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을 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담당을 하는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이제 객체를 여러분이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얻느냐면 우리가 연결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면 이제 생성되는 이 연결 객체를 통해서 이제 prepare statement, 이때는 D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고, 이는 준비되어진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 SQL문을 이제 실행하고 이제 결과를 받을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 이런 뜻이에요. prepare statement. 이제 얘가 리턴하는 게 뭐다? 준비된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리턴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문이죠. 문. 그러니까 준비된 문 이런 뜻이에요. 예, prepared statement라는 객체를 얻어낸다. 여러분 이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제 구형 객체가 리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 객체가 리턴되어서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이 된다.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 실행된 상태가 아니고요. 일단 얘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가 뭐냐, 이제 그거를 지정을 이제 해야 돼요. 실행하기 전에. 그래서 set string.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자열인데 1,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물음표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는 값이 윈터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는 게 이 값이야.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이 값이야. 네 번째 들어가는 값은 여러분이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set string이 아닙니다. set int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물음표의 값은 25가 들어가야 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물음표에는 여러분이 이 문자열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물음표에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세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팅을 이제 해야 된다. 실행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SQL 문을 DB로 보내어서, 즉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어서 이제 실행해 라는 그 메소드가 바로 execute update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업데이트라고 해서 수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데이터를 수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정의 그 개념 안에는 뭐 저장, 삭제, 뭐 변경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될 SQL 문이 인서트 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서트 문을 여러분이 실행해라고 할 때는 execute, insert 이런 거 없고요. execute, update,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수정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얘를 호출해야만이 이제 비로소 인서트 문이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 실행하고 나서 이제 얘는 뭐를 리턴을 하느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결과가 있겠죠. 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요거 여러분이 이거 대신에 지금 폴이라고 이렇게 줄게요. 요거 실행하게 되면 지금 결과가 뭐가 나와요? 한 개의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얘가 리턴하는 거는 뭐를 리턴하느냐면 바로 이 숫자, 그러니까 저장된 행의 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이 저장할 때 또는 수정할 때 또는 삭제할 때 다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행을 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이게 리턴되는 게 저장된 행수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행수입니다.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 저장도 반영이 되는 거고 삭제도 반영이 되는 거고 수정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행의 수.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인설트문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는 1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의 인설트문이 실행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로 이와 같이 이제 인설트를 이제 해서 내가 이렇게 넣었다. 그럼 내가 이거 넣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커밋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뭡니까?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롤백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롤백은 뒤로 구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뒤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거를 실행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커밋이 안 됐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롤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실행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롤백을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자, 안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실행하고 나서 요 위에 버튼 있죠? 롤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까? 이거 클릭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 커밋, 뒤에 거는 롤백. 자, 그래서 이제 여기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얘가 하는 역할이 SQL 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실행을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받아오는 것까지 이제 얘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요거는 뭐다? 요 변수 이름이 로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행수입니다. 행수. 실제로 SQL 문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뭐 수정됐거나 또는 저장됐거나 또는 삭제된 행의수, 그 행의수가 리턴된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설트문으로 하나의 행을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자, 더 이상 여러분이 SQL 문을 실행하기 싫다? 이제 그러면은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객체를 이제 클로즈를 시켜주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전 예제에서 커넥션 이그젬플 이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부터 먼저 만들게요. New 패키지. 자, 섹션 06. 자, 요 위에서 커넥션 이그젬플 자바를 카피하세요.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름을 좀 바꿔주는데 리팩터리 네임, 자, 유저, 자, 인설트 이그젬플. 자, 요렇게 자, 바꿔주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이제 이렇게 try, catch, finally를 이용한 이 방법도 해봤고, 그 다음에 리소스 자동 닫기 기능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책대로 try, catch, finally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커넥션을 생성을 할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이 뭐다? 우리가 JDBC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JDBC 드라이버 클래스가 이건데 이제 얘를 메모리로 로딩을 해서 여기에 등록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로딩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등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제 얘를 통해서 get 커넥션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보대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요거는 정적 메소드죠. 드라이브 매니지의 정적 메소드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매개값은 연결 문자열이라고 그래요. 연결할 때 필요한 문자열. 여기 안에는 지금 IP,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 다음에 DB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죠? DBMS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라클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DBMS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요. 그거는 이제 DBMS 도큐멘트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연결할 때 사용할 계정과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면 얘는 뭘 리턴한다? 그래서 커넥션 구형 객체를 리턴합니다. 이 커넥션도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이제 얻어지면 이제 연결이 성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DB 작업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DB 작업을 다 했다.
아니면은 뭐 작업하다가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된다? 연결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끊어주기 위해서 지금 클로즈라는 이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커넥션이 널인 상태에서는 뭐 클로즈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단 널이 아닌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해준다. 클로즈 이거도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 처리를 이제 해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인설트 문을 실행하기 위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string SQL 자, insert into users values 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여러분 책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요거는 아마 이제 너무 길어서 여기서 개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줄로 여러분이 작성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유저 네임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유저 에이지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컬럼이 5개니까 물음표도 5개를 넣어준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매개 변수화된 SQL 문, 매개 변수화된 인설트 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물음표가 매개 변수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SQL 문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prepared statement라는 것을 얻어야 된다. prepared 요 D가 들어갑니다. statement PSTMT 변수 이름이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고 이거는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다 뭘 대입을 하느냐? 바로 이 연결 객체,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연결 객체를 통해서 자, prepare statement 준비해 아직 준비된 상태는 아니고 준비해 이제 이런 뜻에서 D가 안 붙어요. 그래서 prepare statement를 자, 메소드로 호출하는데 이때 요 SQL 문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import를 시켰어요. Ctrl Shift O. 그래서 지금 이제 커넥션이라든지 드라이브 매니저, prepare statement, SQL exception 이런 것들은 다 어느 패키지에 있다? java.sql 패키지에 있죠. 그죠? 이거 이 SQL 패키지에 있는 이러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JDBC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JDBC. 그래서 JDBC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와 이제 클래스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이제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가 뭔지 지정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지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pstmt.set 자, 세터를 호출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물음표에 들어갈 타입이 뭔지를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문자열의 타입은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 테이블에 여러분이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저 에이지만 빼고 다 바차2죠, 그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바차2가 문자 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숫자죠, 넘버는.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컬럼의 이름을 보고 여러분 대충 짐작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하고 뒤에 여러분이 이 물음표는 문자 열로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setString 이렇게 여러분이 세트를 호출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매개값은 물음표의 순번이에요.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부터. 0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번 문자열의 값은 폴이야. 자, 요때 이제 여러분이 유저 아이디에 들어가는 이 값은 가능하면 현재 여러분이 유저 아이디에 없는 거. 지금 이제 윈터가 지금 여기 하나 있죠. 여기다 윈터를 또 잡아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요와 똑같은 거를 잡아 넣게 되면은 이제 중복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자바에서는 설명이 안 되겠군요.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여러분이 그 이유는 이제 알게 되겠네요. 여러분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해보세요.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죠.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뭔가 제약이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여기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유저 아이디가 하나 나오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 배우시면 아는데 이 프라이머 키가 지정되어 있는 컬럼에는 똑같은 값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데이터에 유저 아이디에 있는 값을 갖다가 여기다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들어가면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그러면 자, 이 물음표가 5개니까 자, 5개를 넣어주는데 이 네 번째 물음표는 여러분이 문자열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 중에서도 이제 정수죠. 그래서 int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갖다가 여러분이 숫자로 줍니다. 숫자. 그래서 27.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물음표의 순번을 다 바꿔줘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요 물음표에 요 순번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5개의 물음표에 해당이 되는 이제 데이터를 자, 다 지정을 이제 하면 이제 실행할 준비가 끝난 거죠. 자, 이제 서버로 보내어서 이제 실행해. 그리고 그 실행한 결과를 이제 내가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int rows pstmt.execute update.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 SQL 문을 이제 서버로 전송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실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이 반영된 행의 수 지금 이거는 인설트니까 이제 저장된 행수가 되겠죠. 저장된 행수를 이제 얘가 리턴을 한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1이 리턴이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네, 저장된 행수 로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이 prepare statement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close를 하자. 네, pstmt.close.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여러분이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결 성공 요거 때문에 출력이 된 거죠. 저장된 행수 1 이렇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연결 끊김. 자, 요거 때문에 출력된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여기 리프레시 한번 해보세요. users 테이블에서 리프레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커밋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는 커밋을 안 했죠. 자, 우리 자바 쪽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SQL 문을 전송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커밋이 돼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커밋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커밋이 돼요. 오토 커밋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토 커밋을 안 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트랜잭션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오토 커밋을 이제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바 쪽에서 SQL 문을 여러분이 전송해서 실행할 때는 이 문이 정상적으로 성공이 되면 자동 커밋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따로 커밋을 여러분이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더 실행시켜 보세요. 그럼 이와 같이 여러분 예외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 자, 요거는 이제 왜 이런 예외가 발생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저 아이디가 여러분의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유저 아이디가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폴이 있는데 다시 폴을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유저 아이디만 딴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걸 뭐 폴2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자, 다시 리프레시 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리 테이블 중에서 보즈 테이블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시판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새로운 행을 한번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역시 insert into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런 테이블 이름이 온다고 그랬어요. 보즈 그리고 괄호가 오고 자,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즈 테이블의 컬럼을 보니까 이제 B 넘버 그 다음에 B 타이틀 그 다음에 B 컨텐트 그 다음 B 라이터 B 데이트 그 다음에 B 파일 네임 요거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B 파일 네임 그 다음에 B 파일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순서하고는 달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순서에 맞게끔 여러분 이 밸류스가 맞아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여러분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도 바꿔야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뒤에 값은 요 컬럼에 맞게끔 여러분이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테이블에 이제 여러분이 있는 컬럼의 순서대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 값은 여기에 순서대로 요 컬럼의 순서대로 값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B 넘버 같은 경우에는 넘버 타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긴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1번, 2번 이렇게 숫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B 넘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게시물이 하나 저장이 되면 이제 이 번호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저장된 번호 그 다음 번호로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맞죠. 비넘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시물 우리 작성할 때 뭐 비넘버 입력 안 하잖아요. 우리 그지?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은 아마 제목, 게시물 제목, 그다음에 게시물 내용, 그다음에 글쓴이 이런 것도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고 쓰기 때문에 뭐예요? 사용자가 직접 글쓴이를 입력은 안 하죠. 그죠? 그다음에 날짜도 어때요? 게시물을 쓴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것도 이제 입력되는 값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이제 파일의 이름과 이제 파일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첨부물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겠죠.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일단 이 7개의 컬럼이 전부 다 여기에 왔어요. 여기 왔으니까 당연히 값도 여러분이 7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bnumber 부분에 대한 값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seq bnumber.next ba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1, 2, 3 이렇게 사실 주도 되거든요.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주고 seq bnumber.next bar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 밑에 여러분 시퀀스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해보면 seq bnumber라고 하는 시퀀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seq bnumber가 바로 이 시퀀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순차적인 번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에서 시퀀스는 객체입니다. 객체. 그러면 이 객체가 뭐를 제공을 하냐면 순차적인 번호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객체로부터 여러분이 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얻어서 이제 우리가 비넘버의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객체로부터 다음 번호 달라라고 하는 게 뭐다? 점 next bar. 아시겠죠? 점 next bar.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 next bar 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부여한 번호, 그 다음 번호로 이제 줍니다. 그럼 그 번호를 받아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눈 오는 날, 이거는 B 타이틀이고, 한방눈이 내려요는 B 컨텐트고, 자, B 라이트는 윈터. 그래서 윈터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아무 값이나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보조 테이블 한번 가보세요. 자, 보조 테이블에 여러분이 제약 조건에 가보면 지금 여기 뭐 프라이머리 키는 있는데 뭐 포린 키 이런 건 없죠. 그죠?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배우면 이제 포린 키가 뭐 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시물 작성할 때 이 사용자는 즉 이 작성자는 로그인 한 사람의 아이디가 보통 들어가죠. 그 말은 이미 회원인 사람만 여기에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죠. 회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 아이디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저스에 지금 있는 여기 유저 아이디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이 작성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 만들 때는 이제 그러한 제약 조건은 걸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값이나 여러분이 넣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가급적이면 이 유저스에 있는 유저 아이디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비데이트 요건 날짜인데 값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스데이트.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뭡니까? 시스템의 날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분이 오라클이 설치된 그 PC의 날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 정보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의 날짜를 가지고 이제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파일 네임 요거는 여러분이 snow.jp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들어가게끔 돼 있고 B 파일 데이터는 이 파일의 실제 데이터 이 파일의 실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넣어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파일 네임하고 B 파일 데이터는 데이터를 넣지 말고 요거만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보즈로 가보세요. 보즈의 열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세 번째 보게 되면 널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널이 무슨 뜻이죠? 널? 우리 자바에서 널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참조 변수에 널 대입하죠, 그죠? 그럼 참조 변수가 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현재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은 뭘까요? 데이터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데이터가 없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죠? no로 돼 있는 게 있고 yes로 돼 있는 게 있는데 nullable yes라는 이야기는 데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bdate라든지 파일 name 또는 파일 데이터는 데이터가 안 들어갈 수 있다. bnumber, btitle, bcontent, bwrite는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지우고 자, insert into 자, 어떤 테이블에 보즈 테이블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자, 인설트를 해서 내가 값을 저장하겠다. 즉 행을 하나 추가하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뭘 넣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여기서 no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 no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 B number, B title, B content, B writer.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노로 되어 있는 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4개를 여러분이 여기다 다 이렇게 여러분이 언급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yes로 되어 있는 거는 언급해도 되고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values 뒤에 있는 요거는 여기에 있는 컬럼의 개수만큼 여러분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bnumber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1, 뭐 2 이렇게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지 말고 이 시퀀스에서 값 하나를 받아서 여기다 넣어주자. 그러면은 seq 언더바 bnumber 점 next bar 다음 번호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번호를 받아서 이제 여기 bnumber의 값으로 넣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자 btitle 같은 경우는 문자 열이에요. 그래서 눈 오는 날 책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콤마 자, 그 다음에 B 컨텐트도 문자 열이기 때문에 자, 작은 따옴표 붙이고 한방눈이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아까 우리 라이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유저스에 있는 자, 유저 아이디 중에 하나 넣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윈터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자, 한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까? 자, 그러면 보즈 테이블로 가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B 파일 네임하고 B 파일 데이터는 데이터를 안 줬기 때문에 널로도 지금 들어가죠. 널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여러분 요거 복사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뭐 2를 넣어 볼게요.
요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주어 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파일 네임, 콤마, 그 다음에 B 파일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파일, 그러니까 요 컬럼이죠. 요 컬럼 두 개를 추가를 한번 더 해봤어요. 그러면 요 컬럼의 개수에 맞게끔 여러분이 여기도 똑같이 값이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빠졌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데이터가 하나 빠졌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 날짜가 없죠? 그래서 날짜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 그래서 시스 데이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일은 없다. 파일은 없다. 데이터가 없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서 null, null. 이것도 null이고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null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실행한 거하고 요거를 실행한 거하고는 똑같아요. 자, 요거를 자, 선택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다시 보호즈로 가보세요. 리프레시. 자, 그러면 1, 2. 자, 이렇게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번호 달라. 이거 한번 더 실행하게 되면은 자, 요걸 3번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로 가서 리프레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꾸 증가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로 와 보세요. 자, 그럼 이거를 매개 변수화된 SQL 문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자, 이 밑에 보게 되면 bnumber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이 시퀀스에서 값을 얻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물음표 처리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btitle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물음표가 들어갔어요. 그다음 bcontent도 물음표. 그다음에 bwrite도 물음표. 그다음에 bdate 같은 경우는 sysdate.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bfile name과 bfile data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값을 지정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제 물음표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작성을 일단 하고 이제 SQL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prepare statement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SQL을 여러분이 어디다가 넣었어요? 커넥션에 prepare statement라는 메소드 호출할 때 첫 번째 자, 매개값으로 넣었어요. 근데 아까는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매개값이 없었죠. 근데 요거는 두 번째 매개값이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아까 우리 users 테이블에 사용자를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사용했던 이제 insert into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자, prepare statement를 만들 때 SQL이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이제 매개값 하나를 제공을 하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SQL만 준 게 아니라 뒤에 뭐까지 줬어요? 배열을 줬죠. 그죠? 그럼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커넥션의 prepare statement라는 메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다 connection. 그래서 java.sql connection.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 자, 메소드에 prepare statement를 찾아보세요. prepare statement.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prepare statement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오버로딩 돼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얘입니다. 얘. 여러분,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스트링 배열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공했죠. 그래서 스트링 배열을 받는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얘는 자, 이 SQL 문을 실행을 하고 이제 결과 값으로 가져올 컬럼.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 값으로 가져올 컬럼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라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고 나서 뭐를 가져오라? B 넘버의 값을 갖고 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고 나서 B 넘버를 갖고 와. 만약에 얘가 전혀 안 들어가면 그냥 요거 실행하고 끝납니다. 얘를 실행을 하고 이제 한 개의 행을 저장하겠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컬럼 배열을 주게 되면 지금 B 넘버 하나밖에 없지만 B 넘버 말고도 여러분이 다른 것도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배열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컬럼의 값들을 결과값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거를 실행을 하고 인설트문을 실행하고 나서 실제 저장된 B 넘버의 값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 지금 B 넘버의 값은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다음 번호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다음 번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해야만이 이제 이 다음 번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음 번호가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실제 테이블에.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에 저장된 B 넘버의 값을 한번 갖고 와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시퀀스에서 자동으로 값을 가져온 것을 갖다가 컬럼의 값으로 사용을 할 때는 실제 이 값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 시퀀스의 그 다음 값, 즉 B넘버의 값이 뭔지를 한번 갖고 와봐 라는 거죠. 그럼 어떤 B넘버가 저장이 됐는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SQL 이것만 이제 제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까지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물음표에 해당이 되는 값들을 이제 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1번 물음표는 제목이죠. 그 다음에 2번 물음표는 내용이고 3번은 글쓴이 그 다음에 4번이 이거예요. 4번, 5번이 이건데 4번 자리에는 파일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 자리에는 파일의 데이터를 넣을 때 이거 잘 보세요. 이런 파일의 데이터를 잡아 넣을 때 뭐 쓰고 있나요? 우리 인풋 스트림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이 내용을 DB에 넣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해서 파일의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그죠? 여기 경로를 보니까 어때요? src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대 경로인데 이거는 뭘 기준으로?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파일을 읽어서 그 읽은 데이터를 바로 5번이라고 하는 이 컬럼의 값으로 넣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set blob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로 가서 이 보즈 테이블의 열을 보세요. 열을 보시면 B 넘버는 무슨 타입이에요? 넘버. 그다음 B 타이틀은 무슨 타입? 바차2. 이거 문자열이라 그랬죠? 그러면 B 라이트 문자열, B 파일네임 문자열이고
B 컨텐트가 클럽으로 돼 있죠. 그지? 클럽의 C가 무엇의 약자다? 캐릭터예요. 캐릭터. 보면 이거는 매우 큰 사이즈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4기가까지. 엄청 크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바차2 같은 경우에는 4000자까지만 가능해요. 알파벳으로 4000자. 알파벳으로 4000자면 한글은 그러면 몇 자입니까? UTF-8로 우리가 문자세 지정했으니까 4000 나누기 3, 뭐 한 1000자 정도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클럽으로 지정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블랍의 B는 뭘 것 같아요? 바이너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일 그 자체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 파일도 바이너리잖아요. 음악 파일,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다 바이너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블랍 타입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컬럼의 타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세요. 지금 B넘버 같은 경우는 이 시퀀서에서 자동으로 값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 이 물음표부터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바차2니까 setString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문자죠. 이것도 문자 열이죠. 그죠? 이것도 문자 열이기 때문에 setString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자 열이기 때문에 setString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러분 여기 시스 데이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물음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이 물음표는 얘 맞죠? 얘가 여러분이 B 파일 네임이죠. 그죠? 바차2니까 스트링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요 컬럼의 물음표는 이제 이거는 블랍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et 스트링 하면 안 됩니다. set 블랍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바이너리 데이터. 그래서 보통 그 바이트를 읽을 수 있는 이제 인풋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여기에 데이터를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뭘 주면 됩니까? 널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다 세팅을 하고 나서 서버로 전송을 해서 실행해. 아까 이게 뭐였죠? execute, update 이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나서 뭘 리턴한다? 실제 이 인서트 문에 의해서 반영된 행해수.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저장이 됐다면 뭐가 나온다? 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된다. 자, 근데 내가 이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반영된 행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bnumber 값이 뭔지 궁금하다. 실제 요거 실행하고 나서 실제로 들어간 이 bnumber의 값이 뭐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prepare statement를 만들 때 이 SQL 문을 실행하고 나서 bnumber를 가져와 이렇게 해서 지정했죠. 그죠? 그러면 이 bnumber를 내가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느냐? 즉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얘를 이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if문을 보게 되면 이 로스가 1이냐 정상적으로 행이 저장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행이 저장되면 1이 리턴된다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행이 저장되었을 경우에, 자 여러분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get generated keys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generated, 생성된 키들을 갖고 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generated keys는 바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를 이야기, 여기 언급되어 있는 컬럼의 값을 가져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이제 키 컬럼이 보통 들어와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조 테이블에 primary key라고 되어 있는 컬럼이 bnumber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여러분이 primary key 컬럼이 보통 오는데, 그래서 이름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된 키에 해당되는 컬럼의 값을 갖고 와 이런데, 이제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리턴을 하는 거는 바로 이 B 넘버의 값을 갖고 있는 이제 리절트 셋을 리턴한다. 그러면 이제 이 리절트 셋의 구조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 리절트 셋은 테이블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과 비슷한 게 이제 이 리절트 셋인데, 그래서 이 리절트 셋에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next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읽을 행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 리절트 셋을 만들게 되면, 현재 여기에 포인트가 가 있어요.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읽는, 여기 이제 행을 이제 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커서라고도 해요. 커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리절트 셋을 얻게 되면은 현재 커서가 현재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실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으려고 그러면 이거를 한 칸 포인트를 내려야 됩니다. 네, 커서를 한 칸 내려야 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내리는 거. 이걸 넥스트라고 그럽니다. 넥스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 행을 가리키는 이 커서를 즉 포인트를 한 칸 내리는 작업을 여러분이 넥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절트 셋을 얻고 나서는 항상 넥스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해야 첫 번째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B 넘버가 있다는 거죠. 여기 B 넘버 값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B 넘버가 하나밖에 우리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없겠죠. 얘는 없겠죠. 얘는 없을 겁니다. 요 하나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B 넘버가 있으니까 이제 읽을 때는 이제 get 갖고 와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정수 B 넘버는 이제 넘버 타입이니까 그래서 정수 하나 갖고 와 이런 뜻이고요. 요 1이 의미하는 거는 요 첫 번째 컬럼의 값, 두 번째 컬럼의 값, 세 번째 컬럼의 값 이런데 세 번째 컬럼의 값 이건데 이 컬럼의 순번 요거를 읽어와라는 거예요. 이런 이 리절트 셋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뒤에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섹션 06 여기에서 막바로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클래스 자 보드 리드 파일 인서트 example 그러니까 이제 파일에 데이터가 포함된 그런 인설트에 대한 예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메인 메소드 추가를 하시고요. 자 우리 유저 인설트 example 여기서 복사해서 갖고 오는 게 더 낫겠어요. 요 메인 메소드 여러분 안쪽에 있는 내용 있죠? 요거 다 복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대신에 이제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뭐만 지운다? 자 여기 SQL 문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자리에 뭘 넣는다? insert into 이번에는 보즈 테이블에 넣는 거죠. 자, 어떤 컬럼에 여러분이 값을 넣을 것이냐? B number, B title, B content, B writer, B date, B file name, B file data. 자, 여러분 이 컬럼 이름을 작성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철자가 맞는지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이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작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요거의 값은 그러면 뭘 넣지? 요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값이 아니니까 시퀀서로부터 얻겠다.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돼? seq 이 넘버 이게 시퀀서 이름이죠. 여러분 여기 시퀀스 이름이 seq b 넘버 맞습니까? 그래서 시퀀스 이름을 적고 점을 찍고 next bar 이렇게 하면 이제 시퀀스에서 값 하나를 받아서 여기다 넣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되는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물음표 처리할게요. 자, 이 데이트는 현재 서버의 그 시스템 날짜 기준으로, 즉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날짜 기준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는 sys date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콤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b 파일 name, b 파일 데이터는 없다고 보자. 그럼 없다고 보자가 뭡니까? 일단 null이죠. 그죠? 그러면 null 이렇게 넣어도 사실 되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물음표 처리를 일단 하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데이터가. 자, 그럼 물음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개수는 맞네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잡아넣자? 자, 1번 물음표가 B 넘버가 아니죠. 1번 물음표는 여러분이 B 타이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작성했느냐? 자, 4번이 여러분이 파일의 이름인데 파일의 이름은 문자 열입니까? 자, 일단 여러분이 파일의 이름은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러분이 뭐예요? B 파일 데이터인데 여기 아까 타입이 뭐라고 그랬죠? 블랍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지? 블랍 타입이면 여기에 set 블랍. 자, 이것도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 라는 뜻에서 null 이렇게 넣어줍니다. set 블랍 대신에 이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지우겠지만 자, 블랍 타입으로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null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블랍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블랍 타입의 변수를 넣어줌으로 해서 아 확실히 그냥 블랍 타입이야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자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가 저장이 되었다라고 나옵니까?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보조 테이블의 데이터 부분을 리프레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번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하나 들어갔죠? 뭐 딴 걸로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뭐 이걸로 하지 말고 딴 걸로 여러분이 바꾸어서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확실히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기에 데이터를 제대로 한번 줘볼게요. 자, 우리가 그림의 파일을 우리 어디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우리 12장의 섹션 11의 이거잼 03 우리 여기서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서 섹션 06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요 자리에는 이제 너를 넣지 말고 포토 1.jpg라고 넣으세요. 우리 책에서는 여기는 snow.jpg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prepare statement의 set block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 한번 찾아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다음 현재 우리 여기서 자, prepared 자, statement. 자, 메소드 부분에 여러분이 set blo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block이라고 하는 자, 매개 값도 올 수 있고 또 뭐도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풋 스트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하 여기다가 인풋 스트림을 넣을 수 있구나. 이거 지우고 자, new 파일로부터 내가 읽어 드린다. 그래서 파일 input stream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하고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src 밑에 챕터 20 밑에 오라클 밑에 섹션 06 밑에 자, 포토 1.jpg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 임포트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예외 처리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는데 왜 안 잡아줬니?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캐치를 여러 개 작성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exception만 줄게 알겠죠? 자, 저장하시고 여러분이 실행 한번 이제 해보세요. 요거는 6번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번호가 6번이니까.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저장이 되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 포토 1.jpg가 들어가고 여기는 null이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blob 이렇게 들어가지고죠. 이건 바이너리 데이터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blob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실제 저장된 bnumber가 지금 우리가 6번이 마지막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7번이 나올 거다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중간에 뭐 삭제가 된다든지 또 이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번호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bnumber가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내가 이 프로그램 상에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시퀀스에서 다음 번호를 이용해서 집어넣는데 요거를 작성할 시점에는 얘가 무슨 번호인지 모르죠. 얘가 실행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값을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얻어서 그 다음 작업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갖고 오느냐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져오고 싶은 이제 컬럼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스트링 배열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new string. 이게 배열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하고 여러분 요 자리에다가 가져오고 싶은 거. bnumber. 내가 이거를 갖고 오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number의 값을 언제 얻을 수가 있느냐? 실행하고 나서예요. 자, if 일단 행이 저장이 돼야 되죠. 행도 저장이 안 됐는데 bnumber 값이 여러분이 생성이 될 수는 없으니까 뭘 조사한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한 그 결과가 1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개 행이 저장되었느냐? 자, 이걸 확인을 해주고 자,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pstmt.get generate keys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아까 설명드렸죠. 생성되어진 키들을 갖고 와 이 말이죠. 그죠? 이 의미로 봤을 때는 뭔가 키를 갖고 오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 와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리턴 타입이 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의 리턴 타입은 result set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여기 prepare statement잖아요. get generate
kiss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는 안 보인다, 그죠? 그럼 여기 안 보이면 없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고, 여러분이 더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그럼 요거를 상속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prepare statement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get generated kis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얘는 뭘 리턴합니까? result set을 리턴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 result set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이제 이 결과값을 받아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result set은 내가 뭐하고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테이블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행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행에 뭐가 있어야 돼? 포인트가 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커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이 행을 읽고 싶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요 행을 읽고 싶다 하면 커서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게 되면 커서가 어디 있다? 데이터가 없는 여기 커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 칸 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내리는 걸 뭐라 그런다? 넥스트라고 그럽니다. 넥스트. 근데 이제 나중에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넥스트 하고 나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넥스트는 뭘 리턴해? true를 리턴하는데 만약에 넥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데이터가 없다. 그 경우가 언제예요? 우리 맨 마지막에 여기서 넥스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데이터가 없죠? 그럼 이때 여러분이 넥스트는 리턴 값이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넥스트를 if문으로 다시 감싸서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넥스트를 했더니만 데이터가 있는 행으로 커서가 이동되었다. 그럼 얘가 뭘 리턴해? true를 리턴한다.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거를 넣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거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if가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여러분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렇게 일단 작성하시고 자,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결국은 B넘버죠. 내가 B넘버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 B넘버 값을 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 RS라고 하는 바로 요 변수를 통해서 자, get 그 다음에 이제 요 B넘버의 타입이 int 타입이니까 get int 자, 여기 컬럼이 여러분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1 하게 되면 이거를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컬럼이 하나 더 있으면 내가 이거를 읽을 때는 1, 요거를 읽고 싶으면 여기 뭐?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rs close 자, result set을 다 썼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제 이 b넘버를 어떻게 해요?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제대로 여러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저장된 b넘버. 자, 저장을 하시고 자, 실행해 보세요. 자, 저장된 행수 1, 저장된 b넘버가 7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7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b타이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저장할 때 여기에 값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string btitle equal rs.get 그렇죠. 스트링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2.
여기에 이제 컬럼의 순번, 요게 1, 2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여러분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름이 get generated keys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 여기 키만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키 컬럼만 와요. 그래서 여기 1, 2의 의미는 뭔지 알겠죠? 그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복합 키라는 걸 배웁니다. 복합 키. 이 컬럼 하나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컬럼이 여러 개가 묶여서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이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되는 컬럼들을 여기다 나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키스, S가 붙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설트문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JDBC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한 후에 그 실행 결과, 여기서 이제 실행 결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B 넘버, 뭐 B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설트문을 여러분 사용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는 책에서는 요거하고 요것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여기에 널을 넣고 싶으면 여기 널 그다음에 여기도 널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다시 여기서 한번 보면 내가 여기에 널을 넣고 싶어서 요거는 널이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널로 했을 때는 아까 여기서 뭐가 여러분이 발생했습니까? 여기는 ambiguous하다 뭐 이런 컴파일 오류가 나죠. 그죠?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set blo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prepared statement의 메소드에 set block을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죠. 그죠? 요 중에서 여러분이 매개 변수 두 개짜리가 이거하고 이게 두 개 있죠. 그죠? 요거는 매개 변수가 세 개니까 이건 상관없고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null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null을 하게 되면 이 set block은 여러분이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도 null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참조 타입 아닙니까? 이것도 참조 타입이니까 이것도 null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떤 거냐? 애매하다. 그래서 ambiguous라고 하는 선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ambiguous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블랍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블럽을 넣어주면 이거는 확실하죠? 블랍 타입이 들어간 거죠.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를 넣고 싶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블러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블럭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